라디오 DJ 정혜원입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약혼녀의 배신을 목격했던 남자 문재훈. 그를 다시 살게 만든 건 약혼녀의 동생 이서온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와 병원비, 무너져가는 집안을 붙잡기 위해 재훈은 결국 전 약혼녀 허민경과의 결혼을 선택했죠. 그리고 오늘 그 세 사람이 허제약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은 그녀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조용한 복도가 펼쳐졌다. 민경이 먼저 걸음을 옮겼다. 재훈이 서운 옆에서 목발 짚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조심해. 바닥 미끄러워. 재훈이 낮게 말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익숙해. 서훈은 시선을 앞으로 둔 채 답했다. 민경이 카드키로 문을 열었다. 작은 회의실, 긴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 한쪽 벽면에는 유리칠판이 걸려 있었다. 문이 닫히자 밖의 소음은 모두 잘려나갔다. 서훈이 먼저 의자에 앉았다. 목발을 옆에 세우고 가방을 열었다. 복사해온 서류들이 탁자 위에 펼쳐졌다. 이게 뭔지? 둘 다 알고 있지? 서훈이 차분하게 말했다. 민경이 몸을 숙여 종이를 봤다. 입원 기록지, 보증인 동의서, 보험 처리 내역, 가장 위에는 응급실 접수서가 있었다. 보호자 허민경, 보증인 문재훈. 민경의 손끝이 종이 가장자리를 스쳤다. 이거 병원에서 뽑았어? 응.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잘 도와주더라. 서훈이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언니 이름, 오빠 이름 둘 다 선명히 있더라. 그날 내가 기억하는 이름은 없었는데. 재훈이 입을 열었다. 서훈아, 그건 그냥 절차 문제야. 그날은 너무 급해서. 그날 이야기부터 다시 해줄래요? 서훈이 그의 말을 끊었다. 나 거의 아무것도 기억 못하거든. 알고 있는 건 비 오는 밤에 사고가 났다. 눈을 떴을 때 다리가 안 움직였다. 그 2가지뿐이야. 서훈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러니까 오늘은 나 말고 둘이 좀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경이 먼저 숨을 들이켰다. 5년 전 그날 기억하지? 그녀의 시선이 재훈에게 향했다. 재훈은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비 오는 날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기억의 문을 열 듯 낮게 울렸다. 퇴근하고 바로 민경이랑 만나기로 했던 날, 그날따라 연락이 자꾸 안 되더라. 전화를 수십 번 했는데 안 받더라고. 민경은 손을 모으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불길해서 민경이 집 근처 카페들을 다 돌아다녔지. 마지막으로 들어간 곳에서 봤어. 서훈이 숨을 삼켰다. 뭘? 민경이 다른 남자랑 키스하고 있는 거. 회의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민경이 고개를 떨구었다. 난 그때 이미 약혼 반지까지 끼고 있었고 결혼식 날짜도 잡혀 있었지. 근데 눈앞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 재훈은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욕을 하려던 것도 아니고 소리 지를 힘도 없었어. 그냥 밖으로 나와서 비 맞으면서 걸었지.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바지를 움켜쥐었다. 그래서 너한테 갔어, 서훈아. 서훈의 눈이 커졌다. 나한테? 응. 그날 너랑 약속했던 거 기억 안 나지? 원래 너랑 같이 야식 먹기로 했어. 내가 시험 끝났다고 해서. 서훈은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모든 기억이 하얀 안개 뒤로 숨었다. 너한테 가는 길이었어. 내가 살던 고시원 근처 교차로. 비 때문에 시야가 안 좋았고 신호가 막 바뀌던 순간이었지. 재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때 너가 뛰어나왔어.
하얀 우비 입고 휴대폰 보고 있으면서 서운이 입술을 다물었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다른 차도 멈췄어. 근데 뒤에서 트럭이 미끄러져 왔어. 그 차가 내 옆을 스치고 전봇대에 들이받았지.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트럭이 내 쪽으로 다시 미끄러지는 순간 난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 내 쪽으로 뛰어가서 밀쳐냈지. 그래서 내가 대신 바닥에 떨어졌고 트럭에서 떨어진 짐이 내 다리를 덮쳤어. 서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내 사고였어? 그래.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난 그때 내가 죽는 줄 알았어.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정말 다리가 아니라 심장이 찢어지는 느낌이더라. 민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했지. 재훈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민경이는 그때 이미 아버지랑 회장실에 있었어. 그날이 헤이브라인 1차 임상 결과 보고 회의 날이었거든. 민경이 말을 이었다. 회의 중간에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 숨이 거의 끊어질 듯한 목소리였지. 서훈이가 사고 났다. 피가 멈추질 않는다. 그 말만 계속 되풀이했어. 허 회장의 얼굴, 그날 회의실 공기, 그리고 빗소리가 순간 눈앞에 겹쳐졌다. 아버지가 물었어. 그 환자가 우리 임상 프로그램 참여자냐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어. 서훈이 눈을 깜빡였다. 내가 임상 프로그램 참여자였어? 엄밀히 말하면 참여자 후보였어. 민경이 설명했다. 내가 예전에 엄마 병원비 때문에 알바 여러 개 했잖아. 그 중 하나가 우리 회사 임상 아르바이트였어. 기억나? 서훈은 어렴풋이 대기실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 그때? 시험 전에 용돈 벌려고 했던 그거? 그래. 아직 약을 투여받기 전이라 정식 참여자는 아니었어. 그래도 회사 입장에선 관리 대상이었지. 아버지는 바로 말했어. 민경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회사가 책임진다. 환자를 우리 자회사 병원으로 옮겨라. 재훈이 덧붙였다. 나는 그냥 내가 안 죽기만 빌었어. 그때는 누가 보호자로 들어가는지, 보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무것도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 민경이 서류를 가리켰다. 그래서 처음 보호자란에 내 이름이 들어간 거야. 회사 쪽 연락망이었으니까. 그리고 곧바로 보증인 자리에는 재훈 씨 이름이 올라갔고. 서훈이 천천히 물었다. 왜? 오빠가? 재훈이 작게 웃었다. 당시 우리 집 상황 알잖아. 엄마 병원비, 아버지 간병, 동생 학비. 모든 게 엉망이었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런데 내 수술비는 보험으로도 다 안 됐어. 다리 신경 수술에 재활 치료까지. 의사가 그러더라. 솔직히 말해 이 정도면 포기하는 보호자들도 많다고. 서훈의 눈가가 붉어졌다. 포기? 그때 허 회장이 제안을 했어. 민경이 손을 떨며 말했다. 내가 우리 회사 이름으로 모든 걸 떠안아라. 우리는 너희 가족 병원비, 서훈이 수술비와 재활비, 너희 집 대출까지 전부 해결해 주겠다. 대신 민경이 말을 잇지 못했다. 재훈이 대신 말했다. 대신 민경이랑 결혼하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서운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결혼. 조건이 내 수술비였어? 그것만은 아니야. 민경이 급히 말했다. 이미 우리 관계는 그 전에 복잡해져 있었고 아버지는 너무 많은 걸 보고 있었어. 제가 실수한 것도 재훈 씨가 집안 문제로 흔들리던 것도 그냥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어 했던 거야. 재훈이 씁쓸하게 웃었다. 회사 입장에선 좋았겠지. 문제 많은 약혼자 커플을
회장 딸과 충성스러운 사위로 포장하고 임상사고로 죽을 뻔한 지원자의 가족까지 한 번에 책임지는 그림이었으니까. 서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오빠는 거래를 받아들였어? 재훈은 서류 위에 시선을 떨어뜨렸다. 처음엔 거절했어. 사랑하는 사람 버리고 돈이랑 바꿀 수 없다고. 그랬더니 허 회장이 차분히 말하더라. 그는 그날 회장실을 떠올렸다. 그럼 서운 씨 수술은 여기까지다. 대신 우리는 회사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치료만 제공한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걸로 끝이다. 재훈이 손등을 힘주어 쥐었다. 의사가 말했거든. 중간에 포기하면 다리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는 눈을 감았다.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었어. 결혼하겠습니다. 대신 서운이는 살려주세요.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떨어졌다. 서운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수없는 수술 자국과 재활의 흔적들,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결혼 계약 위에 세워져 있었다니. 그럼 내가 살아있는 건. 서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오빠 결혼식 답례품이야? 서운아, 그런 말하지 마. 재훈이 다급히 손을 흔들었다. 난 네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아니면 나도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야. 사고 직전까지 너 만나려고 가는 길이었으니까. 그래도 말해줄 수는 있었잖아. 서운이 그를 바라봤다. 사고 나고 나서, 의식 돌아오고 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옆에 있으면서 한 번쯤은 진실을 말해줄 수 있었잖아.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민경이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가 말하지 않기로 한 건 재훈 씨 혼자 결정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서훈 씨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어. 왜? 감정이 복잡해지니까. 내가 진실을 알면 우리와의 관계가 더 엉망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서운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금보다는 덜 엉망이었을걸.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이건 아버님 걱정과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민경이 종이를 받아보았다. 피해자, 가족, 법률 대리인 명단, 그리고 증인 후보 이서원이라는 줄. 그 밑에는 붉은 펜으로 작은 글자가 적혀 있었다. 추가 자료 5년 전 임상 지원자, 사고 기록. 이게 뭐야? 민경이 얼굴을 찌푸렸다. 집단 소송 준비하는 변호사님이 나한테 보낸 메일이야. 서운이 말했다. 나는 그냥 환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사고도 그 약과 연결되어 있더라고. 당시 임상 참여자, 관리 문제, 보험 처리 과정, 보고 누락 가능성. 재훈이 숨을 죽였다. 설마 너 소송 쪽에 서겠다는 거야? 아니. 서운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그래서 묻는 거야. 그녀의 시선이 다시 두 사람을 향했다. 이 회사 정말 아무 잘못 없어요? 환자들한테 미안한 짓 한 번도 안 했어?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도 지킬 수 있어? 민경은 입술을 떨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자료도 최대한 정직하게 냈고 부작용 사례도 보고했어. 근데 경쟁사랑 언론이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럼 왜 오빠가 모든 책임을 지는 그림이야? 서운이 날카롭게 물었다. 왜 문재훈 팀장이 앞에 서야 하냐고. 이 회사에는 대표도 있고 회장도 있고 수많은 임원들이 있는데. 민경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재훈이 조용히 말했다. 그게 내가 서명한 계약서의 마지막 줄이야. 마지막 줄? 본인은 향후 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영사상 책임에 대해 1차적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 그 문장, 서운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다. 딱 소리가 회의실 바닥에 울렸다.
그때는 그게 뭔지 제대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내 수술 동의서, 가족 의료비 지원 계약서, 집 담보, 대출 정리 서류까지. 서류가 수십 장이었거든. 재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냥 마지막 장에 사인 하나 더 하는 줄 알았지. 민경이 낮게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번 사태를 기회로 본 거야. 언론 앞에 내세울 책임지는 가족이 필요했으니까. 서은이 조용히 물었다. 오빠는 또 받아들일 거야? 이번에도? 재훈은 대답 대신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럴 거야. 지금 포기하면 우리 가족 치료비도 끊길 테고 민경이랑 허 회장도 완전히 무너질 거야. 그럼 내 사고도 내 결혼도 모든 선택이 의미 없어지잖아. 그래도 살아야지. 서은이 힘주어 말했다. 오빠가 감옥 가면 누가 가족들 돌봐? 누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줄 건데? 그 말에 재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미안하다, 서은아.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은 이제 사과가 아니라 습관이야. 서은이 고개를 저었다. 오빠가 나 대신 모든 벌을 받아주는 거 처음엔 고마웠을지 몰라. 근데 이젠 아니야. 계속 그렇게 살면 우리 셋 중 누구도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민경이 낮게 물었다. 그럼 서은 씨는 어쩌겠다는 거야? 서은이 깊게 숨을 들이켰다. 나도 내 편을 들 거야. 내 편? 응. 서은이 테이블 위 서류를 모아 가방에 넣었다.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진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경이 얼굴을 굳혔다. 서은 씨 혹시라도 언론이나 변호사에게 우리 내부 문서를 넘기면 언니? 서은이 말어리를 잘랐다. 나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오늘 여기 온 건 먼저 물어보고 싶어서였어. 이 회사가 정말 지킬 가치가 있는 곳인지, 오빠를 내버려 둘 만큼 정당한 곳인지.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하나야. 뭔데?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할래. 서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해자 가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변호사가 어떤 증거를 가진 건지,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는지 다 들어보고 나서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할 거야. 재훈이 다급히 말했다. 서훈아, 제발. 이번만큼은 그냥 모른 척 해줄 수는 없을까? 너까지 끼어들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오빠. 서훈이 조용히 웃었다. 이미 다리 하나 잃을 뻔한 사람한테 이제 와서 위험 운운하는 건 좀 늦지 않았어? 그 말에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경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일부러 서은 씨를 이용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건 믿어줬으면 좋겠어. 서은이 문 쪽으로 걸어갔다가 잠시 멈췄다. 언니? 응? 나 언니가 날 싫어한다거나 질투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아. 언니도 나름대로 살아남으려고 한 거겠지. 잠시 침묵. 근데 살아남으려고 한 사람만 중요한 건 아니야. 살아서 버텨온 사람도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가 된 것 같아. 서은은 문을 열었다. 오빠, 한 가지만 약속해줘. 재훈이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나 없이 결정하지 말기. 어떤 선택을 하든 나도 그 자리에서 듣고 싶어. 재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약속할게. 문이 닫혔다. 회의실에는 민경과 재훈 둘만 남았다. 민경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떡할 거야, 재훈 씨? 재훈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마침내 말했다.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이제 예전처럼 우리 둘만의 거래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 그는 서운이 나간 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엔 서운이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책임져야 할 것 같아. 민경은 눈을 감았다. 그 말 아버지가 들으면 아주 싫어하시겠지? 알아.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할 말이야. 재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계속 도망치기엔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버렸잖아. 네, 여기까지. 그녀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 4부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혹은 그저 두려워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이유 앞에 결국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으로 누구를 살렸고 누구를 잃었는가? 재호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민경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서호는 그 선택들의 결과를 몸 전체로 버텨내고 있죠. 다음 5부에서는 서훈이 피해자 가족들을 직접 만나면서 자신이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라디오 DJ 정혜원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 언젠가 이곳에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인사드릴게요. 좋은 밤 보내세요.